안녕하십니까, 박영호입니다. 오늘 강의는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에 대한 강의입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 중 상승 추세 구간 8개의 매매 전략과 하락 추세 구간 2개의 매매 전략, 모두 10개의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조지표 중에서 엔벨로프를 말씀드렸어요. 엔벨로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지표지만은 좋게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엔벨로프는 그 엔벨로프의 활용법에 대해서 박영호의 마법을 하나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 재미없죠?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좀 뒤에 간 거 있고요. 이번 시간에 또 보조지표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엔벨로프 말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지표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저보다도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강의를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볼린저 밴드만 이거 만드는데 한 이틀 정도 밤을 새웠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아유, 또 박수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 10개만 골랐습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 무지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딱 10개만 골랐습니다. 10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만 알아도 볼린저 밴드 가지고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자, 볼린저 밴드 중심선하고 상단 밴드하고 하단 밴드. 아까 엔벨로프하고 비슷하죠. 엔벨로프하고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은 엔벨로프는 폭이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볼린저 밴드는 줄었다, 늘었다, 수축과 확장을 지속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특징입니다.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의 다른 점은 엔벨로프는 밴드선이 상단 밴드, 하단 밴드가 고정돼서 변동폭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 과정이나 하락 과정, 횡보 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인다. 변동성을 가진 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이 구간하고요, 상단 구간하고 하단 구간하고 이 거리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는 항상 같습니다. 넓은 구간이나 더 넓은 구간이나 아니면 좁은 구간이나 여기에서 요 거리는 밴드를 중심으로 상단 밴드, 하단 밴드의 거리는 항상 같다. 이유가 뭐냐? 중심선을 기점으로 한 표준 편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 상단 2, 하단 2 동시에 똑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밴드 폭이 커지더라도 중심선하고 상단 밴드와 중심선하고 하단 밴드, 밴드 폭이 작아지더라도 중심선하고 상단 밴드, 중심선 하단 밴드의 폭은 아래 위가 같다. 이유는 같은 표준 편차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 어려운 얘기인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거 어려워요. 자, 또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일단은 존 볼린저 박사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엔벨로프의 그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것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세계선으로 되는 건 똑같습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를 활용하고 있다. 와, 정규 분포 표준 편차. 이건 수학이나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머리 아프 이거 설명드릴까요? 이거 안 드려도 볼린저 밴드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설명 꼭 해달라 하시는 분.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 예. 안 해도 된다는 분이 훨씬 더 많네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 분포, 표준 편차가 있다는 것만, 볼린저 밴드는 정규 분포와 표준 편차다. 요것만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정규 분포하고 표준 편차는 나중에 따로 배우셔도 되고요. 자, 밴드 내 변동성 확률이 95.44%야.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95.44%가 표준 편차 안에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보면은 볼린저 밴드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많이 상황인데 가운데 초록색 선은 뭐죠? 중심선 이동평균선이고요.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평균선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는
고가와 저가와 종가를 가지고서 평산했기 때문에 20일간은 비슷하지만은 선을 놓고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일자로 보면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20일 이동평균선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몇 퍼센트냐면 95.44%예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밴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밴드 안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러면 벗어날 때가 중요한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서는 횡보하다가 벗어날 때 몇 퍼센트? 4.56%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추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되지만은 만약에 변화가 생길 때 그게 변화가 생길 확률이 언제냐면은 4.56%가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과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자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이거 어떻게 됐어요? 볼린저 밴드가 없어졌네?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을까요? 왜 없어졌을까? 왜?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에서 표준 편차를 작용을 하는데 표준 편차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모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모집단이 여기서부터 거래가 중지돼 가지고서 기존의 모집단이 쭉 지나서 볼린저 밴드가 20이 되니까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20일 동안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줄어든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안 움직인다. 발생 안 한다예요. 주가가 움직여야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볼린저 밴드다. 주가가 거래가 없으면 볼린저 밴드 없어졌지만은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보시자고요. 자, 이제부터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상승 구간의 8개 매매 전략, 10가지 매매 전략 중에서 8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도 잘 만들었죠? 이쁘게 멋있죠? 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나날이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8개 매매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매매 전략은 첫 번째 매매 전략. 두 번째,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 세 번째, 그 다음에 위치를 잘 보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치요. 일곱 번째, 다음에 여덟 번째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횡보 구간에서 저점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부딪히면은 매수하라는 전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매수하게 됐을 때 뭐가 나와야지 저는 찾으라 그랬죠? 네, 쌍바닥에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쌍바닥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반등할 때 사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횡보 축소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축소 구간에서는 상단 밴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라? 매도해라. 매도해라예요. 근데 그것도 첫 번째 부딪힐 때 매도하라는 거지 두 번, 세 번 부딪힐 때 매도하시면 안 돼. 왜? 첫 번째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부딪히면은 왜 가는 거예요? 뚫으려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기 기술적 반등. 자, 첫 번째 하락에서 올라오게 되면 적산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평선의 저항이나 저항대를 받아서 단기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 구간대에서 제가 추격 매수 해라? 추격 매수 하지 말아라 해요. 첫 번째 반등에서 추격 매수 하지 말아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등을 했으면은 저항대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요거는 뭐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중바닥을 만들고 힘이 들어서 뭐를 돌파할 때? 저항대를 돌파할 때 그리고 나서 강하게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가 가장 좋은 매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는 단기 매매하는 건 요 박스권에서 해도 되지만은 진짜로 추세 매매할 거는 뭐예요? 3번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구간입니다. 하나하나 나머지 구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아까 1번, 2번, 3번 구간에서 자, 하나, 둘, 셋. 자, 이 구간에서 매매 전략이 3개가 다 나옵니다. 수평, 수축 구간이에요. 수평, 주가가 횡보하는 수평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는 구간의 매매 전략은 몇 가지가 있다? 자,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 세 번째 뭐예요? 저항대 돌파,
거래량 증가, 양봉 발생, 매수. 이 자리가 세 번째예요. 수평 수축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은 세 개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볼린저 밴드. 자, 요거는 한번 보세요. 22선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5월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주가. 요건 주가예요. 뭐를 만들고 있죠? 이중바닥 패턴. 아까 매수 몇 자리? 매수 1자리나 그 부근대에서 수평 수축 구간에서는 이중바닥에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서 매매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뭐 할 때요? 주가가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다. 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많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숙지하셨던 20, 60 패턴. 이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짝꿍댕이. 네, 짝꿍댕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중바닥 짝꿍댕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실전에서 보시면은 자, 매수 매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디서 매수를 해줘야 돼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양봉이 발생하면은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 안 하면은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손절이 짧잖아요. 손절이 짧잖아요. 여기서 사시지 마시고 여기서 사시지 마시라고요. 저한테 강의를 듣거나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사셔야 돼. 뭐 하더라도 죽더라도. 왜? 손절이 짧잖아요. 여기서 사시면은 손절이 이만큼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서 사셔야 돼요. 자, 다음 구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볼린저 밴드 이번에는 어느 자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딱 꺾어지는 순간인데 여기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잘 보세요. 특징이에요. 뭐가 변했어요? 하단 밴드가 확장해서 수쪽으로 올라가려고 머리를 살짝 드는 구간이죠. 요 구간대가 뭐냐면은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자리예요. 단기 매도 구간으로 설정하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가 머리를 살짝 드는 4번 구간이 오면은 최소한 팔지는 않더라도 뭐 하면 안 된다? 매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려면은 어떻게 매수하셔야 돼요? 다시 저항대를 돌파하고 힘이 들어올 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 싹 머리를 들고 올라올 때는 관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하셔도 되지만은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은 볼린저 밴드 하단이 머리를 살짝 들을 때는 추세 관망. 추격 매수하지 말자. 싸다고 사지 말자. 언제 사자? 힘 들어갈 때 사거나 지지선을 이탈하면 팔자. 요거예요. 자, 다음에 또 보시자고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밴드가 여기 수축하는 구간이에요. 수축하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됩니다. 밴드 수축 구간이에요. 요런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소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일단은 보유는 하고 있어도 됩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음봉이 2개 나오면서 지지선을 이탈하거나 음봉이 3개 나오면서 지지선을 이탈할 때까지, 중요 지지선을 이탈할 때까지, 내가 견디기 힘들 때까지, 그때까지는 갖고 계셔도 되지만은 만약에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하단 밴드가 꺾어지면서 수축 구간이 올 때는 일단은 관망. 그 다음에 힘 들어갈 때 사자. 자, 다음 자 한번 보시자고요. 볼린저 밴드 굉장히 어렵고 활용하기 어려운 지표지만 기초적으로 이렇게 몇 개만 딱 머리에다 넣고 계시면은 볼린저 밴드는 몇 개만 알으면 된다. 상승할 때 8개 하고 하락할 때 2개만 알으시면 돼요. 자, 5번 자리네요. 5번 자리. 이게 무슨 자리일까? 상단 밴드를 이탈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상단 밴드에 재진입을 할 때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 볼린저 밴드나 하단 볼린저 밴드나 전부 다 추세 상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볼린저 밴드 움직임만 가지고서는 주가의 추세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뭘 보셔야 되냐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했다가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서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 밖을 나간 다음에 들어올 때 요거 어떻게 줘야 되느냐 보시자고요. 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밴드 진입, 재진입은 추세가 전환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되죠?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를 가거나
상승 추세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추세에 전환되는 구간이에요. 자, 볼린저 밴드가 이탈했다가 들어왔어요. 여기도 이탈했다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내가 팔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추세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은 하락 지지선을 이탈하면 하락할 그 전략을 세우시지만 보유하시지 않으신 분은 싸다고 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싸다고 사면은 잘못하면은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가 상단 밴드를 이탈했다가 재지집하는 구간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다. 자, 나머지 또 보시자고요. 볼린저 밴드. 자, 주가는 계속 움직입니다. 아, 이뻐요. 이쁜데 어디에서 전략이 나올까? 자, 뭐가 나왔어요? 상단 밴드가 수축하는 구간이, 아까는 하단 밴드가 수축하는 구간이었었죠. 이번엔 상단 밴드가 수축하는 구간입니다. 이 수축하는 구간이 무슨 자리? 네, 매도 내지는 관망, 추격 매수, 유보. 만약에 추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추세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더 가면은 어떡하시려고 뚫고서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오면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관망하면서 음봉이 2개 나오면서 지지선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중요한 시그널을 보여줄 때까지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은 상단 밴드가 수축되고 있는 구간 단기 조정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추격 매수를 유보하고요. 추세 확인 매매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다음 볼린저 밴드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매매 전략이 나오나. 자, 볼린저 밴드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아까 여기에서 나왔는데 저 고점에서 상단 밴드가 꺾어질 때 나왔거든요.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중심선을 이탈했습니다. 제가 중심선 이탈한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을 아는 방법에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 중심 이동 평균선을 얼마로 사용했죠, 제가? 중심 이동 평균선 얼마로 사용했습니까? 지난 강의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여러분들 돈 벌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은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냐고요. 그랜빌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매수 1법칙, 매수 2법칙, 그 다음에 매도 2법칙. 자, 이 구간이 매도 2법칙 구간이 오는 거예요. 매도 2법칙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22동 평균선을 몇 번째 향할 때? 2번째. 자,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시자고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과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뭘 만들었죠? 이중천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20일 이동 평균선에 하얀색이 몇 번 이탈을 했죠? 2번째. 이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매도. 무조건 매도하라고요? 아니죠.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2번째 이탈하면서 중요 지지선을 하락할 때는 매도. 그 자리가 그랜빌의 매도 몇 법칙? 매도 2법칙. 볼린저 밴드에서도 중심선이 20일 이평선이니까 같은 전략을 구사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중심선 이탈은 일단은 추세 하락을 주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2번째 하락을 하면서 중요 금액대를 이탈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요 구간에서는 자, 볼린저도 95%가 이 안에서 움직이죠. 이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에 대한 그 전략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매 기법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랜빌의 뭐와 같다? 매도 몇 법칙이요? 매도 2법칙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자고요, 또. 자, 나머지, 여기 상승 구간 8개하고 이제 하락 구간 2개가 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번엔 어디서 나올까? 아까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탈하면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고점 징후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자, 주가가 하단 밴드를 지지하고 있다가 중심선을 돌파하고서 상단 밴드까지 가져야 되는데 상단 밴드를 가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하단 밴드를 이탈할 때 이때가 추세가 마감되는 구간이에요. 차트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중심선 돌파, 하단 밴드 이탈 아주 중요한 구간이에요. 추세 마감 주의죠. 주가가 여기에서 상단 밴드를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다시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면서 하단 밴드를 이탈하는 순간 여기가 무슨 자리? 추세가 마감되는 매도 자리예요. 이게 볼린저 밴드의 상승 구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8개 매매 법칙입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요거만 보시면 돼. 이중바닥 나올 때가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천장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랜빌의 매도 이 법칙이 나오는 구간이 어떻게 돼요? 추세 전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수축 구간에서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할 때, 하락할 때 이때가 추세가 완전히 마감되는 구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구간 8개 매매 전략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수평 수축 구간은 매수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상단 밴드 돌파 매수 구간이지만 나머지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평 수축 구간에서 하락을 하면은, 반등을 하면 매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 밴드 수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상단 밴드 수축 구간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밴드 이탈 재진입, 이때도 조정입니다. 중심선을 두 번째 이탈, 추세 마감, 그리고 중심선 돌파 실패, 하단 밴드 이탈, 매도. 자, 여기서 상승관 8개 매매 전략 중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요 두 구간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매도를 하라는 얘기보다는 이 구간대에 진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추세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하락 구간 2개 매매 전략이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거나 바닥을 잡는 구간이에요. 자, 어떻게 나올까? 자, 볼린저 밴드가 아까하고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자고요. 자, 하락할 때는 저렇게 무섭게 내려와요. 하락할 때 좀 천천히 내려왔으면 좋겠어. 너무나 빨리 내려와. 자, 요게 하락 구간이요. 그 다음에 1번 매매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 구간 2번 매매 전략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상승 구간 8개와 하락 구간 2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은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시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주가가 첫 번째 하락을 해가지고서 어느 구간? 자, 뭐죠? 상단 밴드가 어떻게 될 때? 상단 밴드가 확장해서 수축으로 전환되는 구간. 아까도 밴드가 확장해서 수축으로 전환되면서 무슨 구간이 발생했어요? 상승 구간에서도 조정 구간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구간이 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급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 아프게 가지고 있는데 상단 밴드가 수축하는 구간이 나오면 거기서 손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손절을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 지지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만약에 하락하면은 나머지 지지선 이탈할 때 그때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가 상단 밴드가 하락 구간에서 수축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혹시나 여기서 추세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대에서는 잘 하시는 분은 단기 매매도 가능하시지만은 내가 손해를 갖고 종목을 들고 있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꺾어질 때는 힘들다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지지선을 이탈하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구간이죠. 단기 상단 밴드가 수축되면은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락하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 반전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추세 하락을 할지 잘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볼린저 밴드 하락 구간에서 전략 1, 그 다음에 전략 2를 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요, 자, 주가가 쭉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그 상단 밴드가 축소가 되면서 단기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섭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닥 구간에서 이러한 그 밴드 움직임이 보이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거는 그 95%가 이 아니고 요거는 그 5% 밖으로 이탈하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나왔죠? 쌍바닥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단 밴드 이탈 이후 재진입했을 땐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자, 볼린저 밴드 한번 보시자고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5일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상향 돌파하고 주가는 어떻게 돼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두 번째 상향 돌파하면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가 하락 구간의 매매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매도? 매수.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를 이탈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5일 이동 평균선 크로스가 나오고 이중바닥이 나오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강한 양봉, 거래량 증가, 매수. 오늘 여러분들이 숙지한 게 바로 저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들 숙제를 드린 이유가 이만큼 이래 지표들에서 매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드렸어요. 자, 볼린저 밴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자, 바닥에서 지금 그 이탈해 갖고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양봉 이후 저항선 돌파 매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요 자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면은 중심선을 돌파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단기 저항대입니다. 요거만 하시면 돼. 요거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뭐가 발생을 할 때 다시 바닥을 발생하고 저항대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요 부분이 2060 패턴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2060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10개 중에서 최소한 7개 정도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숙지하신 2060 패턴은 반드시 머리에 넣고 기억하시면은 정말로 돈이 될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 나머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하락 구간에 두 개 매매 전략이 뭐예요? 상단 밴드 수축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기술적 반등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빨강색이에요. 그 다음에 밴드 이탈 재진입은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강색이에요. 아까도 상단 구간에서 빨강색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었어요. 하단 구간에서 빨강색 2번.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어렵고 저보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은 안 하고요. 그냥 10개의 그 매매 전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볼린저 밴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표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